자, 50번 한번 볼게. 450. 50번 여기다. 자,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일단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 아니야. K 플러스 A 플러스 1 다음 마이너스 KB 이렇게 이게 성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식은 성립하는 식이야. 근데 이게 뭐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K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K에 대한 뭐란 얘기야? 항등식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항등식 앞에서 배운 항등식이랑 이제 짬뽕을 시킨 거지. 그럼 이제 얘 뭐 돼야 돼? 얘도 0 돼야지. B 얼마? 1, A는? 마이너스 1. C가 어딨어? C. 이때 다른 깜짝 놀랐네. 다른 한근은 C래. 그러면 A하고 B 찾았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어때? 어떻게 나오냐 이게? 잠깐만.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는다며. 그치? 그렇게 해서 A하고 B를 찾았어. 그러면 대입해보면 뭐야? 그럼 KX 제곱에 뭐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지, 그지? X계수는. 그리고 B가 1이니까 마이너스 K는 0이잖아. 그럼 K 약분 가능하지? 맞지? 그러니까 X제곱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니까 X는 뿔마 1이지. 그래서 X값은 얼마? 마이너스 1. 그지?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다른 한근은 이제 마이너스 1이겠지. 아니, 1이겠지. 그치?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그래서 C는 1이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야? 1이네, 1. 그 다음 52. 자, 여기서 양수인근을 알파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래. 그럼 알파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하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성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잘 보면 얘네가 인수분해가 잘 되지. 어떻게 돼? 앞에 거. 알파 플러스 4하고 뭐야? 알파 마이너스 1. 뒤에 거는 알파 플러스 3하고 알파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다시 두 개씩 짝을 좀 지어줄 수 있지. 누구 몇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면 가운데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이 저 뒤에 상수의 합이 얼마야? 상수의 합이 2가 되니까 전개를 좀 해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8이고, 얘도 이제 전개를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재조립을 하는 거지. 그지? 해체를 하고 재조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공통 부분이 생기는데 그 공통 부분이 여기 나와 있잖아. 그지? 얼마로 나와 있어? 1이지, 1. 그지? 그러니까 1 빼기 8. 얘는 1 빼기 3. 얼마야, 그래서? 14알파라는 게 나오지. 그지? 얘는 뭐 이제 건드릴 수 없으니까. 요거지, 요거. 그럼 결국 우리 양수인근 알파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짝수 공식 쓸게. A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여기서 양수인근 알파는 뭐야? 플러스 루트 2겠지. 그치? 여기다가 이제 14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루트 2. 요게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54. 자, 두실수 A, B에 대해서 이거를 정의를 내린대. 이 세모 연산. 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저 값을 구하래. 일단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고 곱한 걸 빼라 이런 말이니까 x랑 3을 더하고 곱한 걸 빼라고. 마이너스 3x. 이거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지. 그리고 오른쪽은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고 곱한 걸 빼라. 이렇게. 네, 정리만 좀 해보면 절대값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나오면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지. 첫 번째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x의 범위가 2분의 3 이하라고 할 수 있지. 맞아? 이때는 어떻게 돼? 양수라고 가정한 거니까 얘 절대값을 풀었을 때 그대로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넘기면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서 3하고 1 마이너스니까 x값은 3 또는 1인데 우리가 가정한 게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둘 중에 1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 항상 생각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이거의 반대니까 그냥 x가 2분의 3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한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넘기면 x제곱은 얼마? 이거 넘기면 3. 그래서 x는 뭐야? 뿔마 루트 3이지. 둘 중에 되는 건 뭐야? 루트 3. 루트 3 되나? 루트 3이 얼마인데 이게? 6이야? 2분의 3이 1.5지. 그치? 루트 3. 어이씨, 그러네. 이게 이게 대충 1.732 정도 되거든? 이거는 내가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이게 옛날엔 나도 다 이걸 다 외웠거든, 이거를. 우린 옛날에 외웠어. 너네는 안 외우는데.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2분의 3하고 루트 3하고 이제 비교하면 되지. 얘를 루트로 표현해봐. 뭐야? 루트? 4분의 9야. 맞지? 4분의 9가 대충 얼마야? 2점 얼마냐? 그치? 루트 2점 얼마니까 루트 3보다는 작은 게 맞지? 그치? 그러니까 루트 2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얘 괜찮지? 그치? 그러니까 루트 3 괜찮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지. 1하고 루트 3. 그 다음에 55. 방정식의 한 근이 a일 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래. 이것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일단 근이 a라 했으니까 x에다 a를 대입하면 성립을 한다 이런 거잖아. 그럼 4a 제곱에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거의 절대값이 1이란 얘기거든.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절대값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얘가 1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는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1일 때 1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 두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게 1인 경우 일단 따져보면 넘기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2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됐어? 이런 경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야?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좀 해보면 요건 a로 묶을 수 있네.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0 또는 얼마? 1 이렇게 나오지. 그럼 모든 실수 a 값의 합 뭐 다 되는 거니까 다 더하면 얼마야? 2가 되겠지. 다음 56.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 우리 루트의 제곱을 뭐라고 하지?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절대값 a. 그렇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했지. 요게 이제 제곱근 할 때 배운 거잖아. 그치? 요거 기억해야 돼.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절대값 x-1로 다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플러스 6에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요걸 풀어주면 되는데 무시무시. 절대값이 몇 개야? 두 개 있지, 두 개. 그래서 얘를 몇 개의 범위로 나눠야 돼? 총, 잘 봐. 너네 수직선이 있다고 생각해봐. 절대값이 하나가 나오면 걔가 0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몇 개로 나눠? 두 개로 나누잖아. 맞지? 근데 절대값이 지금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양수음수 되는 기준이 있고 얘가 양수음수가 되는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이 몇 개야, 얘는? 기준이, 그러니까 얘가 양수음수 되는 그 기준은 얘가 0 되는 x값이잖아. 맞아?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준이 총 몇 개야? 두 개가 되겠지. 얘 0 되는 x값 1, 그리고 얘 0 되는 x값 0 이렇게. 그러면 수직선이 몇 개로 나뉘어져? 범위가 3개로 나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3개로 나눠서 풀어주면 돼. 범위를 3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범위도 어때?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처음에 이제 절대값이 하나가 있는 식이면 그 기준 하나를 가지고 좌우 해서 두 가지 범위로 나뉘는데 절대값이 하나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 기준이 하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영역이 3개가 되는 거고 하나가 또 있으면 이제 4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3개의 범위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 이쪽 범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음수겠지. 얘가 양수냐 음수냐가 되는 기준이 1이니까
1보다 왼쪽에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음수가 되겠지. 얘는 당연히 음수가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달고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좀 하면, 자, 우변으로 넘기고 그냥 여기 좌변에다 좀 쓸게. 그럼 이항하면 어때? 얘 사라지나? 얼마야 그럼 남는 게? 는 얼마냐? 이걸 넘기면 되겠구나. 얼마냐 그러면? 4 나오냐? 그렇지. 그럼 x값은 얼마야? 뿔마 2인데 이 중에서 가능한 건 뭐야? 마이너스 2 하나만 되겠지. 이렇게 하나. 그치? 음수라고 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 x가 이번엔 0 이상 1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도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돼. 근데 이 등호를 여기다 지금 포함을 내가 시켰는데 여기다 포함을 시켜도 딱히 상관은 없어. 아무데나 이제 한쪽에만 0을 하나 붙여놔도 돼. 그러니까 이게 x가 뭔지 모르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0도 포함을 시키는 건데 그걸 여기에 포함시키든 여기에 포함시키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 알지? 그래서 아무튼 요 범위, 이 범위에서는 얘는 양수지.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음수지. 1보다 왼쪽이니까. 그치? 그래서 앞에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 나올 거고 뒤에 거는 그대로 나올 거야. 자, 그래서 계산 좀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네. 맞아? 7에서 그치.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근데 x계수가 2니까 짝수 공식 사용해서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4니까 이제 5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1 뿔마 루트. 맞지? 자, 어때?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게 있나? 일단 1 플러스 루트 5는 어때? 대충 얼마야? 3점 얼마지? 안 들어가지, 그지? 1 마이너스 루트 5는 어때? 마이너스 1점 얼마지? 얘가 2점 얼마니까, 그지? 그러니까 둘 다 안 들어가지, 이 범위에,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는 해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에는 x가 1 이상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1 등호를 붙여줘야지. 이때는 전부 양수니까 다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해서 x제곱 그 다음에 x 사라지네. 넘기면은 2 나오네. 2. 그래서 x값은 얼마? 뿔마 루트 2. 여기서 되는 건 당연히 뭐야? 루트 2밖에 없지. 1보다 큰 거. 요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결국 답은 얘 또는 얘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지. 그냥 조금 이게 할 게 많은 거야. 범위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할 게 많은 거지. 그냥 기본 그 절대값 원리 그대로 푸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할 게 그냥 좀 많아서 귀찮은 문제.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58번. 자, 다음 중 이 방정식의 해가 아닌 걸 찾으래. 이게 지금 가우스가 또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 가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그 내용 그대로 풀어주면 되거든. 일단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잘 돼. 4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그래서 가우스 x는 얼마라고 하면 돼? 4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 저번에 냈던 내용 그대로 하면 돼. 얘가 4라는 정수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될 수 있는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4부터 5 미만, 그치? 5 전까지, 그치?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 전까지.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요게 이제 해 범위가 되는 거지. 범위로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야? 0이지, 0. 3번이 답이겠지, 그래서. 별거 없지? 그 다음 59. 자, 요거는 이제, 봐봐. 조금 방법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일단은 x가 0, 이 범위에 있을 때, 지금 주어진 방정식에, 이거를 풀래. 그러니까 해를 구하라는 얘기지. 이번에는 가우스가 붙어 있는 게 뒤에 있는 놈 하나만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범위가 또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x가 이 범위에 있을 때 여기다 가우스를 씌우면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그 값이 몇 개가 나오겠어? 2개 나오나? 마이너스 2하고 또 뭐 있어? 마이너스 1, 2개 나오지. 그치, 2개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대로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할 거야. 이게 2개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눠서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때 가우스 x는 뭐가 나와?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맞아? 이게 좀 헷갈리면 수직선에 좀 처음에 그려보면서 연습하면 돼. 한 요 사이에 x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가우스 x는 x 이하의 최대 정수니까 이 범위의 가장 큰 정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x가 이제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고 그럼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만 나오겠지 무조건.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얘는 이제 정확한 상수값이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지.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 1, 2하고 뭐야? 2, 3으로 되지 그지? 마이너스 플러스. 맞아? 그럼 만족하는 x가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3. 얘 괜찮네. 일단 얘가 이제 하나가 해가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때?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아도 되지 그지? 가능하기도 하고 같아도 마이너스 1 값이 나오니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이때 가우스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치?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직선 그려보면 돼 헷갈리면. 그럼 대입하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나오네. 인수분해가 1, 2하고 뭐야? 1, 3으로 되나?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되네. 그럼 x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 그럼 범위에 들어가는 건 뭐야? 마이너스 1만 가능하지. 이해 안 되고. 그래서 해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62.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대. 두 변 AD랑 CD 위에 각각 두 점 PQ를 잡아서 정삼각형을 만들었대. 이때 AP 길이 구하래. AP 길이 X라고 할게. 그럼 요 길이 2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여기는 뭐야? PD? E-X. 여기 DQ는? 그치. 일단 QC가 얼마야? 얘도 X가 되지. 왜 그러지? 합동이라서. 그치.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무슨 합동인데? 우리 근데 각은 사실 잘 몰라. 왜냐면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60인 건 알겠거든. 근데 얘하고 얘가 같은지는 사실 모르잖아. 그렇지 않아? 맞지? 그치? 그치. 모르지. 그치. 근데 이 둘이 합동인 이유는 뭐야? 그러면 요게 X라고 쓴 건 사실 일단 모르는 거야. 사실 X는 몰라.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합동인 걸 뭘로 찾으면 돼? R 그치? 이건 확실하지? H 확실하지? 그리고야? S지 그치? RHS 합동.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것까지 찾으면 X 그러니까 E-X 이렇게 찾을 수 있지. 됐어? 그러면은 요때 PB 길이 얼만데? 루트 X제곱 플러스 4. 선분 PQ 길이는 얼마야? 루트 2 곱하기 E-X의 제곱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그지? 똑같은 거 제곱 더한 거니까. 그지? 그래서 곱하기 2. 됐어? 그럼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 둘이 어때? 같아야지.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돼. 그럼 루트 X제곱 플러스 4하고 루트 2 곱하기 E-X의 제곱. 뭐 루트는 없애도 상관없지. 어차피 둘 다 이제 양수니까 뭐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 상태 없애고 나서 얘 전개를 좀 하면 x제곱 플러스 4는 4 곱하기 4 마이너스 4x 그다음 플러스 x제곱으로 해서 전개하면 16 마이너스 16x 플러스 4x제곱. 넘기면 얼마야? 넘기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3x 제곱에 그다음 플러스 16x 마이너스 12가 0 나오네. 그래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16x 플러스 12는 0 나오면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좀 써보자. 근해 공식 쓰면 짝퉁을 써도 되네. 3분의 8 뿔마 루트 64 마이너스 36이지. 맞아?
얼마야 계산하면? 근데 이게 왜 4냐? 생각해보니까 여기 4가 아니라 2 아니야? 그치? 야, 내가 이거 일부러 틀린 거야. 너네가 말 하나 말을 안 하네? 집중 안 하는 거야 지금? 8-8x 2x 제곱이지, 그치? 그럼 어때?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는 0. 좀 더 간단하네.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0. 짝수 공식 4 뿔마 루트 16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4 뿔마 얼마야? 2 루트 3이지, 그치? 그럼 둘 중에 뭐겠어? 4 마이너스 2 루트 3이지. 왜냐면 4 플러스 2 루트 3이면 좀 너무 크지? 얘가 지금 길이가 2인데, 맞지? 그래서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맞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변의 길이라고 해서 근해 공식 썼을 때 무조건 플러스는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 좀 살펴봐야 돼. 그 다음 63번.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오각형에서 이렇게 이제 대각선 그었을 때 BP 길이 구하래. BP를 X라고 할게. 요걸 X라고 할 건데, 우리 이거 뭐시냐?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인 건 알지? 그치? 맞지? 그치? 알고 있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잠깐만. 여기 각으로 확인하면 돼. 그치?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리고, 이거 자체도 무슨 삼각형이야? 이건 이등변 확실하지? 요거 왜 정오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각도랑 이 각도도 다 찾을 수 있지. 요 각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냐? 120이냐? 108인가? 120인가? 뭐였지? 108이냐? 108이래. 108이고 나머지 그럼 36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36이고 36 이등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각으로 찾을 수 있어 다. 그래서 요게 X고 여기도 X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지금 요 길이가 얼마지? 4거든. 그러면 여기가 36그러니까 36이라는 각도가 나오고 여기는 108에서 36을 뺀 각도가 나오는데 여기도 36이다 보니까 요게 또 나올 거란 말이야.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72인가 나올 거야 아마. 그럼 요것도 계산하면 72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야? 얘도 이등변이야. 그래서 요 길이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야. 그럼 결국 얘도 뭐라는 거야? 얘도 4란 얘기야.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ABP하고 그 다음에 요 큰 삼각형 ABE 요게 서로 뭐야? 닮음이지, 그지? 닮음이라고 할 수 있지. 삼각형 이제 ABP하고 삼각형 누구랑? BEA랑 뭐 이렇게 닮음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럼 닮음비가 성립할 테니까 하나씩 해볼게. ABP에서의 닮음비를 따져보면 일단 X대 여기 BP지. BP의 대응변이 뭐야? EA잖아. EA가 뭔데? 4. 이거는 여기서 AB 4. AB의 대응변은 BE잖아. 그치? BE가 얼마야? X 플러스 4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되지. 그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플러스 4x는 16이라고 해서 16 이항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해야지, 그치? a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4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2 뿔마 5 루트 미친놈아 2 루트 5지. 20이니까. 맞지? 그럼 뭐겠어, x 값은? 마이너스 2, 그치, 플러스 2 루트 5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요 닮음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한다. 여기 지금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계속 나올 거야, 닮음도. 67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 실근 갖는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되지, 그지? 그럼 판별식. 근데 저기 짝수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좀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 이상. 계산해보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 해서 계산하면 요거 사라지면서 2K는
마이너스 2 이상, K는 뭐야?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으니까 틀렸지? 그치? 이렇게 쓰면 틀리지? 왜 틀려 이게? 잘했는데? 계산 겁나 잘했어 진짜. 잘했어. 계산 잘했어. 근데 왜 틀렸을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틀렸을까?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보면 우리 이게 저번에도 내가 너네 2차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기억이 나긴 할 텐데 처음 배울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2차 방정식이다라고 했는데 뭐가 아니라고?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사소한 조건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조건이다 보니까 이걸 빼먹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게 진짜 엄청 많아. 그래서 항상 이제 x제곱 계수가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조건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너네가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뭘 가장 먼저 보냐면 최고차항 먼저 보는 거야. 저기가 1인지 뭐 2인지 정확히 상수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미지수로 나와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지금 얘는 미지수 나와 있잖아. 그럼 그거부터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항 계수 0 되면 안 돼 라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K가 뿔마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부터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요 안에 이 범위 안에 얘가 다 어때? 둘 다 들어가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걸 빼줘야 돼. 그럼 어떻게 빼야 되냐면 일단 마이너스 1은 등호만 빼버리면 되지. 맞지? 근데 이제 1은 어떻게 빼? 뭐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초과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1은 요 사이에 숨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뺄 거야? 뭐라고 표현할 거야? 맞아.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맞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그냥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가 1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맞는 것 같긴 하잖아. 그치? 이런 표현도 괜찮잖아. 오히려 더 쓰기도 쉽고. 근데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거야. 이렇게 나눠서 써라라고 정확히 정해졌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오케이? 이렇게 나눠서 써주면 돼. 이게 답이야. 그래서 됐지? 다음 68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일단 너네 눈가를 어디에 둬야 돼? 먼저 최고차항에 둬야 돼. 어때? 1이야. 안심해. 그지? 편하네. 안심할 수 있어 우리. 자, 여기서 이게 실수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중근 갖는데 중근 갖는다는 거의 조건이 뭔데? 판별식이 뭐야? 0 되면 되지. 그지? 그럼 일단 판별식부터 때리면 돼. 얼마야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지? 얘가 이제 0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걸 전개를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 어때? a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b는 0 이렇게. 그래서 이거 사라지고 이 식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뭐에 상관없이? K값에 상관없이. 그럼 이 식이 뭐란 얘기야? 항등식이란 얘기야. K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지. 그래서 K로 묶어주면 4A 플러스 얼마? 8일 거고 A제곱 플러스 4B가 되겠지. 그럼 만족하는 A값은 얼마? 마이너스 2. 그리고 B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여기가 이제 4가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B는 합은 마이너스 3이 답이지. 별거 없지. 여기서 이제 요 문제는 너네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중근을 가질 때라는 말과 K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말,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고 너네가 이건 잘 떠올릴 수 있거든. 판별식 써야지, 그리고 항등식 써야지는 잘 떠올리는데 이제 순서를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항등식을 먼저 써야 돼, 판별식을 먼저 써야 돼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항등식을 먼저 쓸 수는 없지 지금. 그치?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식은 그냥 2차 방정식이잖아. 저기서 K에 대한 항등식을 쓸 수는 없잖아. 저 식이 항상 성립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근으로 성립해야 되니까.
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항등식을 쓸 수는 없고 일단 판별식을 써서 이제 중근을 만든 후에 이 중근에 대한 조건 이게 성립을 하면 중근인 거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제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 쓰고 항등식을 쓰는 게 맞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71.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어이, 중근 어떻게 된다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은 0. 맞지? 이때 밑에 있는 근을 판별하래. 판별해볼게.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짝수로 한번 해봐. 4a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판별하라는 거는 얘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이런 거를 따져보란 얘기야. 요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제곱은 뭐야? b제곱 플러스 1이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그럼 뭐야? 4의 b제곱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지. 얼마야? 4. b제곱 마이너스 2b 먼저 쓰자. 그 다음 플러스 얼마? 3이겠지.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보래. 어떻게 따질까 이걸? 자, 이것도 살짝 너네 살짝 습관인데 이거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해 하고 싶지. 이게 살짝 습관이야. 이렇게 뭔가 본능적으로 인수분해 하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인수분해를 가지고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를 기억했을 때 2차 함수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형태 있지. 요렇게. 맞아? 이걸로 우리가 판별을 좀 해야 돼. 이걸로. 왜냐면 얘가 이제 여기가 들어가는 숫자는 당연히 실수일 거 아니야. 실수의 제곱은 뭐라고 했지? 0 이상이라고 했지 무조건. 그지? 그래서 얘는 확실히 이렇게 0 이상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걸 판단하는 거지. 뒤에 만약에 양수가 나왔다면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판별이 불가능하겠지. 오케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럼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봐. 어때?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1b. 필요한 게 얼마야? 우와, 필요한 게 얼마냐 이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그치? 16분의 1이 필요하지. 마찬가지 마이너스 16분의 1 더하고 빼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b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고 얘 곱해서 나가면 어때? 플러스 3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맞아? 어때? 이거는 무조건? 양수야. 얘는 당연히 0 이상이고 맞지? 그러면 얘는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무조건 크다는 얘기지. 같을 수는 없지.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치? 무조건 커. 그러면 뭘 갖는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지? 다음 73번. 두 다항식 px, qx에 대해서 옳은 걸 다 고르래. 일단 기억을 보면 px는 0이 실근을 가지면 qx는 0도 실근을 갖는다. 이것도 이제 판별식을 좀 써보면 될 텐데 일단은 첫 번째 판별식 한번 써볼게. dp라고 할까? dp 얼마야? a 플러스 1 제곱에 a 제곱이지. 그럼 얘가 계산하면 a 제곱이니까 사라지면서 2a 플러스 1만 나오지. 맞지? px에 대한 판별식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qx에 대한 판별식은 어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서 계산하면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일단 할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기억을 보면 px라는 다항식이 이제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2a 플러스 1이 0 이상이란 얘기잖아. 맞지? 그럼 a가 몇 이상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 qx는 마찬가지 뭐야? 2a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란 얘기니까 a가 뭐 이상이란 얘기야? 2분의 1 이상이란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이게 성립하면 얘도 성립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성립하냐 안 하냐? 안 하냐? 왜 안 하지? 예시 아니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예시가 있을 거 아니야. 예시를 써주면 돼. A가 그치 뭐 0인 거 A가 0이면 어때? 얘는 성립하지. 근데 얘는 성립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성립 안 하는 예시가 있지, 그치? 이런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PX는 0이 중근을 가지면 QX는 0도 중근을 갖는데 이거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게 0 된다는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A가 2분의 1 된다라는 얘기인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니은도 틀렸겠지. 그럼 답이 뭐야? 디귿인데? 디귿이 답이네.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QX는 0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A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건데 어때 이건? 이건 괜찮잖아. 맞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애들만 될 텐데 얘가. 그치? 그러면 얘는 2분의 1보다 당연히 어때? 다 작잖아. 그치?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디귿은 참이지.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겠지. 79. 자, x에 대한 2차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된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뭐 돼야 돼? 0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전개를 좀 하면 a제곱 k제곱에 2abk의 b제곱 마이너스 4k제곱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또 항등식 쪽으로 또 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k제곱으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bk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4는 0 이렇게. 그래서 얘 0 돼야 돼. 그럼 a제곱은 얼마? 그래서 a 값은 얼마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0 돼야 돼. 근데 a가 될 수 있는 건 뿔마 2니까 얘 0 되려면 b가 뭐 돼야 돼? 0 돼야 돼. 그 다음 b가 0이니까 얘도 0 되려면 c는 얼마? 1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차피 찾고 있는 게 제곱의 합이라 상관없지. 그래서 제곱 더하면 5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 80번. x에 대한 2차 식이 저렇게 인수분해 된대.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판별식을 쓸 수 있겠지. 3a-5 제곱 마이너스 16의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 얘가 0 된다 라는 얘기인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0a 플러스 25 마이너스 16a 제곱 플러스 80a에 마이너스 32는 0이네. 그럼 마이너스 7a 제곱에 플러스 50a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인가? 그러면 7a 제곱 마이너스 50a 플러스 7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나? 응, 마마로 되지, 그지? 그래서 a 값은 얼마? 7 또는 7분의 1. 근데 a가 1보다 크대. 그러니까 얘 안 되고 요 놈이지. a가 7이란 얘기네. 그럼 a가 7일 때 대입을 해보면 4x제곱 마이너스 21에서 5 빼면 16x 플러스 얼마야? 7 대입하면 5 49 마이너스 35 더하기 2니까 얼마지? 16인가? 그치 16 나오네. 그치 이렇게. 그럼 얘를 4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얘가 뭐가 돼 이제? 그치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k 값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이겠지. 그래서 a하고 k, a에서 k 빼래. 그럼 빼면 9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다음 83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값을 구하래.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이거의 제곱을 계산 한번 해볼게. 이거의 제곱은 뭐야? 전개를 그냥 하면 알파 플러스 2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거든. 맞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두근의 합. 그치? 5가 되겠지. 알파 베타는 뭐야? 1이지. 두근의 곱이니까. 플러스 2. 해석 얼마야 답이? 7.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할 게 있긴 해. 일단 7은 맞긴 하거든. 근데 주의를 좀 해야 돼. 뭘 주의해야 돼? 그치. 그치. 제곱해서 7 되는 거 뭐 있어? 그걸 얘기한 건 아니긴 한데. 뭐 있어? 루트 7이 있겠지. 그치? 뿔마 루트 7인데,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지. 그치? 그래서 이제 루트 7이긴 한데,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돼. 왜냐면, 얘를 전개를 했을 때, 원래는 이제 루트 알파의 제곱 플러스 2루트 알파 루트 베타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이잖아. 맞아? 얘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알파야. 무조건. 그치? 얘가 양수든 음수든 그냥 알파라고. 오케이? 바깥에 제곱이 있을 때는 얘가 양수든 음수든 그냥 알파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양수 음수 따지는 건 안쪽에 제곱이 있을 때 따지는 거고 바깥에 제곱이 있을 때는 그냥 알파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는 상관없거든. 그냥 이렇게 되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알파 베타가 음수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루트 알파 베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부호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알파랑 베타의 부호를 좀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서 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확인하면 돼. 두근의 합이 5고 곱이 얼마야? 1이야. 일단 두근의 곱이 양수가 나왔다는 건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근데 더했을 때 양수 나왔다는 건 둘 다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안 바뀌는 게 맞긴 하지. 부호가. 오케이?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해야 돼. 이해했지? 그 다음 84. 자,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저 값을 구하래. 자, x제곱 마이너스 4x 절대값이니까 마찬가지 플러스 1로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1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두 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 1 넘기면 마이너스 1은 0이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인수분해는 당연히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근의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요 근 있지. 앞에 있는 방정식의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면 뒤에 있는 근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감마 또는 이걸 델타라고 한다. 델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저기 지금 저 역수의 합인데 저거를 지금 같은 방정식의 해끼리 짝을 좀 지어서 통분을 해보면 알파 베타분의 뭐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 뒤에는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두근의 합 곱이지.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그냥 합곱을 계산하면 되지. 첫 번째 방정식에서 합이 얼마? 4. 곱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방정식에서 합은 4. 곱은 1. 더하면 얼마? 0이겠지. 됐어? 그 다음에 87번 한번 볼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값을 구하래. 이것도 이제 근을 대입해서 변형을 하라는 얘기긴 한데 뭐 저기 나와 있는 식을 변형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눠도 상관없어. 얘로 나누는 거지. 저 밑에 있는 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x가 필요하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빼면 얼마? 2x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끝이지. 그지?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걸 이제 어차피 알파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알파로 살짝 바꿔보면
저 앞에 있는 식을 내가 이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몫이 알파가 되고 나머지는 2알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앞에 거를. 그지? 그럼 뒤에 것도 어차피 식은 똑같으니까 베타로만 바꿔서 써주면 되지. 이렇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얼마라고? 요게 0이니까 이게 통째로 사라지겠지. 그래서 남는 게 이제 앞에는 2알파 마이너스 1과 2베타 마이너스 1이 남으면서 전개하면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남잖아.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뭐야? 곱인 거지. 합 얼마? 합은 1이고, 그치? 곱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10이구나, 그래. 그럼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거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저번에 했던 것처럼 가끔 이렇게 이제 다항식으로만 나오지 않고 뒤쪽에 이제 뭐 x분의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올 때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풀긴 좀 쉽지 않지. 그치? 그랬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변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눗셈으로 생각한 건데 얘를 이제 변형해서 푼다고 하면 그냥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 주어진 저 식 있잖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뭐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으로 쪼갠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2로 쪼개는 거지. 그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어때? 이렇게 해서 저 앞에 형태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주는 거지. 그럼 그냥 2알파 마이너스 1이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됐어?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사실 이런 건 진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보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는 잘 보인다.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이게 잘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가는 게 빠를 수도 있고 이런 게 잘 안 보여. 아무리 해도 잘 못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해주면 좀 낫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네들이 좀 편한 걸로 가주면 돼. 그 다음 89번. 자, 이것도 어때? 얘도 이제 변형을 하는 건데, 근데 얘도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네, 그지? 일단 알파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이것도 나눠도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식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 5제곱 더하기 4제곱의 세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플러스 2를 해주면 어때? 개수가 좀 맞춰지겠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2가 되면서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뭘 곱하는 거야? 알파 제곱을, 세제곱을 곱하는 거지. 오이씨. 얼마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2알파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베타도 마찬가지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요 식은 또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 맞지?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이니까 요걸로 만들 수 있겠네.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1. 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8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치. 그 다음에 90번. 이것도 마찬가지긴 해. 얘도 변형을 할 건데, 근데 얘는 이제 방금 전 거, 그러니까 이걸 비교할 때 개수를 좀 보고 이제 맞춰주는 거거든. 차수랑 개수를 적절히 섞어서 이제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개수를 맞추는 게 위에 거보다 쉽진 않지. 그치? 조금 더 까다롭긴 해. 그래서 뭐 그냥 6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3, 3으로 쪼개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면서 이렇게 가도 되긴 하는데, 뭐 쪼개볼까? 쪼개서 할까? 그냥. 일단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니까. 쪼개가 본다고 하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9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이렇게 6을 3, 3으로 쪼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뭐야?
얘가 지금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니까 얘가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알파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얘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1이거든. 여기 양변에 뭐 곱한 거야? 마이너스 3 곱한 거지, 개수를 보면.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3알파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알파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뒤에 플러스 3알파 있으니까 어때?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알파 제곱만 남겠네. 됐어? 그럼 앞에 건 어때? 루트 알파 제곱. 그 다음 뒤에 것도 어떻겠어? 루트 베타 제곱의 제곱이 되겠지. 됐어? 정리를 하면. 그러면은 알파 제곱은 이것도 이제 따져봐야겠네. 일단 요 놈은 두근의 합이 얼마야? 3이고 곱은 마이너스 1이야. 부호가 어때? 달라. 그리고 더한 게 이제 뭐 부호가 다른 거니까 뭐 여기서 확인이 끝난 거지. 그치? 뭐 누가 양수가 크다, 음수가 크다 이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부호가 다른 게 확인이 됐어. 그럼 얘가 양수면 얘가 뭐라는 거야? 음수면 양수란 얘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양수 음수라고 쳐봐. 그럼 얘가 그냥 알파로 나오겠지. 음수니까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될 거야. 근데 음수 양수라고 하면 어때? 마이너스 알파하고 얘는 뭐야? 그냥 베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서 어차피 어때? 어차피 같지, 그치? 제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두근의 합의 제곱이야. 얼마야 답이? 9겠지, 9.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개수를 나는 잘 쪼개는 게 또 어렵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가도 돼. 나눠봐도 돼. 나눠도 간단하게 나와. 얘도 지금 어차피 다항식밖에 없으니까 뭐 한번 해봐. 그냥 알파 제곱 필요하지? 4제곱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면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지. 세제곱. 난 플러스 얼마냐? 10알파 제곱인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3알파 곱하면 어때? 3알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플러스 9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잖아. 그럼 빼면 어때? 그냥 알파 제곱만 나오지. 오 쉣. 플러스지.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긴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눠서 해봐도 된다는 얘기지. 다음 94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인 정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을 구하래.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근을 뭐라고 하면 돼?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돼. 그치? 연속인 자연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첫 번째는 두 근의 합. 얼마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K-2야. 그래서 일단 2알파 플러스 K는 뭐 마이너스 3인가? 이런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얼마? 3K-1이지, 그지? 그래서 이 둘이 연립을 좀 해주면 되는데 K에다가 알파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알파에다 대입하는 것보단 낫지, 그치? K가 이제 또 제곱되고 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넘길게. 얼마야? 플러스 7알파, 그치? 7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10은 0이지. 5, 20. 그래서 알파 얼마? 또는 마이너스 2. 그럼 그때 K는 얼마야? 알파가 마이너스 5면 얼만데 K는? 7이지. 또는 마이너스 2면 1이지. 근데 K가 1보다 뭐가 돼? 크다고 나왔지. 그래서 요 놈 말고 요 놈이 되겠지. 그래서 K 값은 7이겠지. 그다음에 95.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K값을 구하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게 뭐야? 한 근이 예를 들어 3이면 다른 근은 뭐야?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그치? 그럼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거기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게 뭐야? 두 근의 합이지. 합이 얼만데? 0이지, 그치? 무조건 0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2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K값이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또 다른 게 뭐 있어? 두근의 곱이 있지. 두근의 곱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지. 부호가 반대니까, 그지? 무조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k는 어때? 2분의 3보다 커야 돼. 그럼 둘 중에 당연히 뭐겠어? 2가 되겠지. 그다음 97.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게 성립한데 이때 A, B의 곱을 구하래. 두 근의 합이 얼마야? A 곱은 B. 그러면 어때? 저거 전개하면 어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지. 맞지? 대입할 수 있지? 얼마야 대입하면? 그치. B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식 전개하면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1이야. 그럼 이것도 대입하면 어때? 마이너스 2a 먼저 쓸게. 그리고 플러스 얼마? 4b가 0이지, 그지? 그래서 2로 깔 수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0이네. 둘이 뭐 할래? 빼자. 얼마야? 는 마이너스 2, b 얼마? 2. a는? a는 4가 나오겠지, 그치? 여기가 2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4에서 4. 이렇게. 그래서 곱하면 얼마? 8이지, 8.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거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의 값을 구하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4A 곱한 건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야. 그럼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뭐지?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야. 그래서 대입하면 16A 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4니까 얘가 이제 2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어때? 16A 제곱 플러스 4B는 24보다 작으면서 4로 까주면 어때? 4A 제곱 플러스 B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나? 그치? 그럼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별로 없겠지? 여기 지금 6이 있으니까 6밖에 없잖아. 그치? 6 그렇게 안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금방 찾을 수 있지. A가 뭐일 수 있어? 일단 1. 그때 B는 1.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네. 하나만 나오네. 그치? 한 쌍. 이게 답이겠지. 다른 거 안 되잖아. 맞지? A가 2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 그러면 B가 이거밖에 없네. 네, 이거밖에 없지. 다음 99.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절대값의 합이 3이래. 이때 제곱의 합을 구하래. 이것도 근과 개수와의 관계. 합이 얼마? A. 곱은? 마이너스 2A. 자, 그러면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인데 이게 지금 3이라고 나왔거든. 자, 이걸 제곱을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서 너네가 좀 알아야 될 게 이런 게 있어.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뭐지? 그냥 알파 제곱이랑 같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면 양수값만 나오잖아. 그걸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제곱하나 절대값을 씌우고 제곱하나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는 뭐라 쓸 수 있어? 얘는 루트 합치듯이 절대값 알파 베타로 합칠 수 있어.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절대값 알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뿔마 알파 두 가지지. 그치? 절대값 베타도 어때? 뿔마 베타지.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봐. 둘 다 플러스가 나왔어. 알파 베타. 맞지?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가 나왔어. 뭐야?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야. 뭐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야? 이 두 가지밖에 없지. 그치? 어차피 나오는 결론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절대값 알파 베타랑 똑같잖아. 맞아? 그래서 이걸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절대값끼리 곱했을 때 이거를 합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좌변은 알파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얘가 이제 9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가지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좀 이용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이렇게 됐어? 일단 이 둘이 지금 뭐 같은지 다른지 모르니까 일단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근의 합이 뭐였어? A였지, 그치? 곱은 마이너스 2A야. 오씨,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래.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A가 양수라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절대값을 저 풀었을 때 어떻게 나와? 4A로 나오겠지, 그치? 그럼 4A 더하기 2A니까 뭐야? 플러스 2A가 아니지? 얘가 4A가 나오는 게 맞지? 그치? 4A. 그리고 요게 뭐라고? 마이너스 2A.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이것도 뭐야? 이것도 4A지. 그러니까 4A 더하기 4A네. 그러니까 8A가 되겠지. 됐어? 그리고 9 넘기면 어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지. 맞아? A 얼마? 마이너스 9 또는 1이지. 당연히 양수니까 A는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자, A가 1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거야? 1이란 얘기지, A니까. 그치? 알파 베타는 얼마야? 그치. 그러면은 제곱의 합은 다시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네 이거 오답을 해주는 거니까 매번 이렇게 공식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된다. 이것도 시간 낭비야,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 공식이 머릿속에 있으면 바로 계산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답이 5가 되겠지. 다음 500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거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래. 일단 합이 얼마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이지, 그지? 곱은 얼마야? A야. 대입을 해볼까? 근데 바로 대입할 수 없으니까 정리를 조금 해주면 알파 베타로 묶을 수 있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뭐야? 플러스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곱셈 공식, 그리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란 얘기잖아. 여기다 대입해볼게. 어때 대입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은 6이 나오지. 무시무시하네. 그렇지, 무시무시. 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지? 나눠서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자, 일단 A가 양수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0 이상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그대로 나올 거야. 이걸 조금 묶을까? 그냥 하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1는 6. 전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미친놈아? a지, a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플러스 1, 6 넘기면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어때? 2a 제곱에 마이너스 7a에 마이너스 6, 아이고 미친놈아, 4겠지. 됐어? 어떻게 나와? 인수분해 되냐 이거? 2, 1하고 1, 4로 되나?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a 값은 얼마? 또는 4지. 근데 이제 양수라고 가정해서 푼 거니까 4만 가능하겠지, 그지? 그래서 4 하나 가능할 거고. 두 번째는 음수라고 가정해보자.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2a 플러스 1하고 플러스 2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플러스 1은 6이잖아. 그래서 전개를 하면 2a 제곱 플러스 a에
4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사라지고 마이너스 5는 0이 나오네. 그래서 6a 제곱에 플러스 5a 마이너스 4는 0이야. 인수분해 되나? 1, 4 되네,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 값은 얼마?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게 되겠지. 이해 안 되고. 그지? 음수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더하래. 4하고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면 3분의 얼마? 8이 되겠지. 이것도 좀 노가다 그 느낌이 있네. 그다음 502.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 저놈의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다. A, B에 대해서 A 빼기 B를 구하래. B는 마이너스이고 A는 3이야. 이거 알고 있냐? 이거 한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요? 중3 때 한 적 있나? 없나?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면 너네 이런 게 있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에 근이 알파, 베타잖아. 이렇게 나오면 이때 이 근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개수를 바꾼 거야. 이렇게 뒤집은 거야. 이렇게 나와. 오케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 x제곱분의 1 곱하면 어때? 양변에 cx제곱분의 1 더하기 bx분의 1 더하기 a는 0이지. 근이 어때? 역수가 됐잖아. 그렇지? 맞아? 이 방정식의 근이 역수잖아. x분의 1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란 얘기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봐봐. 그냥 이거 원래 풀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냥 외우는 거고, 이게 잘 나오니까 역수가 잘 나오는 식이라서 그냥 외우는 거고, 원래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두 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지? 그 다음 여기 두 근의 곱은 뭔데? a분의 c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뭐야? 그러니까 요건 모르는 상태로. 그럼 요 계산하면 알파 베타분의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뭐겠어? a분의 c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 c분의 b가 나와. 그리고 곱은 뭐야?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a분의 c분의 1이니까 c분의 a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c분의 b가 나오고 곱이 c분의 a가 나오려면 식이 x제곱 플러스 c분의 bx 플러스 c분의 a는 0인데 여기서 양변에 c를 곱해버리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수만 뭐 하는 거야?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가운데 그 b를 기준으로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돼. 역수 관계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역수 관계일 때만. 알지? 근데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역수 관계라서 그냥 이제 요 놈이 일로 가고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일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B는 마이너스이고 A는 3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A 빼기 B는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역수관계는 조금 기억하는 게 좋아. 되게 잘 나오거든. 그래서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 역수관계가 나오면 그냥 진짜 눈깔만 있으면 확인하고 넘어가고 끝이잖아. 그지? 시간 낭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역수관계일 때만 가능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식이 나오면, 식이 좀 다르게 나오게 된다면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 무조건. 이게 좀 일반적인 풀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이제 같이 섞어서 식을 거꾸로 유도를 하는 거지.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3번. 그치, 이런 게 이제 아마, 이런 게 좀 일반적인 그 풀이로 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저 밑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데, A 세제곱, B 세제곱의 합을 구하래. 합이 얼마야? A. 보고 있죠, 뭐야? 알파, 베타 곱은 얼마야? B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의 합은 얼만데? 2a 플러스 3이고 곱은 b 플러스 6이지. 그렇지, 이렇게. 이걸 적당히 연립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연립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얘부터 가보자. 이거는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잖아, 그지? 근데 알파 베타가 b니까 대입할 수 있지. 그럼 b제곱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3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b 값은 얼마?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근데 둘 중에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2. 나와있지, 음수라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거 제곱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a 제곱이고 얘 얼마야? 4겠네. 그치? 넘기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에다가 넘기면 플러스 1이지. 그래서 a 값은 얼마겠어? 1이겠지. 그치? 그래서 a 세제곱 b 세제곱 합이래. 얼마야 그러면? 1 세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이겠지. 됐어? 그 다음에 7번 507. 자, 그림과 같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한 점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대. 여기서 길이가 좀 나와 있지. AB하고 PH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저렇게 나올 때 AB에 대해서 A 빼기 B를 구하라. 하하, 그치. 그치, 이거는 사실 너네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해. 그러니까 너네가 중학교 3학년 거 1학기 거는 그래도 한 번씩은 했으니까 여러 번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2학기 건 안 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란 얘기야, 살짝. 원래 선행의 문제점이 그런 거긴 한데 2학기 내용에서 저번에도 한번 그런 적 있어. 우리 1단원에서도 그런 적이 있긴 한데 2학기 때 우리가 원주각이라는 걸 배울 거야. 우리가 원에서 각도를 잴 때 쓰는 게 보통 이제 중심각을 많이 쓰지. 중심각을 많이 쓰잖아. 저 원의 중심에 이렇게 이제 중심을 이어서 중심과 이제 원 위의 점을 이렇게 이어서 생기는 이 두 선분 사이의 각의 크기. 이걸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하잖아. 맞아? 이거를 많이 쓰긴 했는데 중3 2학기 때는 원주각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게 뭐냐면 자, 이 호에 대해서 호 AB에 대해서 말 그대로 원주의 점을 잡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각을 원주각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요게 원주각이거든. 이게 중심각이고. 근데 이 둘의 이제 관계식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놔. 일단. 어차피 아직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일단 어차피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되니까 일단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각의 반이 원주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제 같은 뭐에 대해서? 같은 호에 대해서. 똑같은 호에 대해서. 같은 호에 대해서 이 중심각의 크기의 반이 이 원주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중심각 같은 경우는 중심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 원주각 같은 경우는 이 점이 여기만 있겠어? 아니지. 원주 위에다 잡는 점이기 때문에 어디든 괜찮단 말이야. 여기에 잡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어차피 같은 호에 대해서 이 각은 항상 일정하게 나와. 그게 이제 원주각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디를 잡든 간에 항상 똑같거든. 그래서 이 중심각의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일단 이 내용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지름이라고 한번 해볼게. 지름. 이렇게 지름이 있어. AB가. 그러니까 호가 이제 반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반원. 이때 이 중심각이 얼마야? 180도야. 그럼 이때 원주각은 얼마겠어? 90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다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어디를 긋든 간에 항상 여기가 뭐라는 거야? 항상 90도. 항상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야. 지름에 대해서.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AB가 뭐래? 지름이래. 그러면 여기가 몇 도란 얘기야? 90도란 얘기야.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가 90도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또 본 그림이지. 어디서 봤어 우리? 닮음에서 봤지. 그치? 수직에서 수선 내려서 이렇게. 그치? 이 그림.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한 4가지가 있잖아. 맞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AB가 얼마래? 8이래. pH 얼마? 3이래. AH는 알파래. 그 다음에 BH가 베타래. 이렇게.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8. 3의 제곱은 알파 베타. 그치? 그래서 두근의 합이 8이고 곱이 3이란 얘기지. 9란 얘기지. 그래서 자, 이때 뭐라 했냐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를 각자 아는 게 아니니까 이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첫 번째는 이제 합을 계산하는 거지. 얼마겠어? 88에 64 마이너스 18이겠지. 맞아? 얼마야 계산은? 46이겠지. 그치? 46.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46이고 곱은 어때? 두근의 곱은 얼마야? 그치. 그치. 9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81이겠지. 맞아? 그러면은 최고 차항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저기 1로 나와 있으니까 x제곱 합이 46 되려면 뭐야? 마이너스 46x 그 다음 곱이 81 되려면 플러스 8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46, b는 81.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27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508)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알파래. 이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나오면서 알파 플러스 a는 3이라는 게 나올 거야. 첫 번째 식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b랑 같으니까 알파는 b랑 같다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알파는 b.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식이 2개 나왔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두 번째 거는 두 근의 합이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해서 베타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나오고 두 근의 곱은 3베타 얘가 이제 마이너스 a니까 뭐 그냥 이대로 쓰면 되겠다. 우리가 근데 찾고 싶은 게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 뭐 이런 거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대입을 하자. a 대신에 마이너스 3베타를 대입할게. 여기다가. 그럼 얼마야? 알파 마이너스 3베타는 3. 그리고 b 대신에 알파를 여기다 대입을 할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5. 둘이 바로 빼볼게. 얼마야? 마이너스 4베타는 8.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는 진짜 마이너스 3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걸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저렇게 나온대. 여기서 p, q의 합인데 p는 뭐야? 마이너스 p가 두 근의 합이잖아. 그치?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5. 그래서 p는 얼마? 5. 두 근의 곱은 q가 6이지. 이렇게 둘이 더하래. 그래서 11 나오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11. 장혁이와 다은이가 x제곱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정혁이는 x계수 잘못 보고 풀었대. 그리고 다은이는 상수항 잘못 보고 풀었대. 그래서 정혁이가 얻은 게 이렇게 나왔대. 근이. 자, 이거 근이 좀 더러우니까 이것도 이제 합과 곱을 이용해서 식을 거꾸로 만들어 봐야지. 어때? 합은 얼마야? 정혁이의 근에 8. 곱은 얼마야? 4 플러스 루트 3i 하고 뭐야? 4 마이너스 루트 3i 얼마지 얘가? 16 마이너스 3i 제곱 플러스 3. 그치? 이거 얼마야? 19가 되겠지. 이걸로 만들어 볼까?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9는 0. 모자를 못 봤대 얘가. 그럼 이건 잘 봤네. 그치?
그 다음에 누구냐? 다은이. 다은이는 합이 얼마? 마이너스 2. 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얼마야? 1 마이너스 5. 그치? 얼마? 마이너스 4. 아하, 그러면 어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지. 뭐 잘못 봤대? 상수 잘못 봤겠지 뭐. 그치? 요거 잘 봤지. 그럼 잘 본 것만 갖고 와봐. 어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19는 0이라고 써야 돼. 맞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는 0 안 쓰면 틀린다. 이렇게 쓰면 2차 식이잖아. 방정식이 아니라. 그래서 는 0까지 꼭 잘 써줘야 돼. 요것 때문에 틀리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 다음 12.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풀었대. 그래서 저렇게 근을 얻었대. 뭐가 틀렸어? 어디에 틀렸다고? 어디? 루트 안에 마이너스 AC. 그치, 저기 틀렸지. 그치? 4AC잖아. 그치? 저거 4를 빼먹었지. 근데 얘가 이제 적용을 잘못한 거지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상태로 계산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상태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그냥 한 번 더 하고 한 번은 곱하면 돼. 한 번은 더 해볼게. 더 하면 어때? 더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 이게 마이너스 1이지. 저거 더한 거 마이너스 2랑 1 더하면 그지?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b는 얼마? a겠네 그지?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곱해봐 이번엔 곱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이제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4a제곱분의 뭐야? 합차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c에서 사라지고 a도 약분할 수 있으니까 4a분의 얼마? c가 마이너스 2 c는 얼마? 마이너스 8a겠지. 됐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2차 방정식은 a x제곱 플러스 bx 대신에 그치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a를 약분해도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근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근의 곱을 구하래.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8이겠지. 됐어? 요렇게 해주면 돼. 12